버진 헤어에서 얻어지는 색감의 느낌 안정이 돼 있죠. 특히나 우리 동양인 머리카락은 검정색의 3, 4레벨이 주르다 보니까 이 검정색을 조금 업을 시키면은 적색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오렌지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 여차하면은 빨강색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고객들이 싫어하고 또 너무 밝아지는 걸 원치 않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언더톤을 그대로 두면서 적색이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죠. 톤은 뭐 2, 3레벨 올리면서도 빨강색이나 오렌지색이 보여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갈색, 우리 내추럴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추럴 톤에는 브라운과 블론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황색이 보여지는 느낌이 될 것이고 블론드라는 것은 녹색, 카키가 다소 보여지는 그런 채도감. 오늘 이 모델에게는 블론드의 개념, 그러죠. 즉 블론드의 개념, 언더톤을 유지시키면서 채도감만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두피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두피가 밝아지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유단군의 컬러 교실은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어느 모델이 오시든지 간에, 어느 손님이 오시든지 간에 그 손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발의 언더톤이 있겠죠. 그 언더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저희들이 색깔을 입히고 또는 손상된 모발을 안 손상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느냐를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발은 진단을 하셔야겠죠. 이 모델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양인의 모발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델에 의하면은 염색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머리카락이거든요. 우리 동양인의 3레벨 정도. 이 3레벨의 언더톤에다가 또 모질도 굵죠. 거기다 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모델의 얼굴 톤은 다소 어두운 편이죠. 얼굴 계통에 역시 5.5에서 6레벨 사이, 그 사이에서 너무 검은 머리카락은 오히려 얼굴색을 더 검게 보여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파운데이션을 좀 밝게 해야만이 얼굴이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톤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머리에 색깔을 입혀가지고 머리에 화장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고 또 발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 부분에 모발 진단이 끝나면 역시 사이드를 거쳐서 백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겠죠. 예, 철저하게 하실 때는 신경 써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이처럼 롱헤어, 긴 머리에는 그동안 이 모발 끝 쪽으로 갈수록 물리적인 힘, 즉 드라이나 혹은 자외선, 또 샴푸 등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모발 속은 손상되어 있는 상태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피 쪽, 신생부 쪽하고 기염부 쪽, 모발 끝 쪽은 다소 채도감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머리카락은 어느 한 패턴으로 염색을 하고자 할 때도 중간 부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산화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상을 얻어내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이 어떠한 색상을 좋아할지 또는 어떠한 이미지를 좋아할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이미지에 부각될 수 있는
조제 방법 또 시술 방법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모델에게 어떠한 패턴으로 가야만이 어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기본적인 도포 방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버진 헤어죠. 버진 헤어. 신생부와 기연부의 톤 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저희는 여지껏 이 멋내기 염색이라면은 두피 쪽에 신생부가 밝아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심하실 필요가 없고 이 신생부 쪽, 두피 쪽 라인에는 산화제 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두피의 온도 때문에 밝아질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산화제 농도를 4.5%짜리로 진행을 하고, 어디입니까? 모발 끝 쪽으로 갈수록 진행을 할수록 산화제 농도를 다소 높이게 된다라면은 어려움 없이 두피가 밝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처럼 이 롱헤어일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모발 끝이 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죠. 이런 모발들은 이 신생부, 두피 쪽에 밝아지는 걸 염려할 게 아니고 모발 끝이 망가진 손상이 심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시 산화제 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화제 농도를 4.5%로 하시되 두피 쪽에 도포량을 최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두피 쪽에 도포량을 최소화를 시키시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겠죠. 두피 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을 최소화시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두피의 온도에 의해서 밝아지는 게 차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발 끝으로 갈수록 손상도가 다소 가해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부터는 또 이처럼 산화제 농도를 낮춘 연모제를 그대로 도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모발은 미리 상정을 해가지고 모발 끝이 두피 쪽이 밝아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밝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피 쪽에 도포하는 산화제 농도를 4.5로 하고, 그리고 모발 끝 쪽으로 갈수록 3%대로 낮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염색을 했던 머리카락이라면은 상당히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염색을 여러 차례 했던 머리카락이 모발 끝이 밝아지게 된다라면은 어떨까요? 그 색소의 침착으로 인해서 다소 어두워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경우를 상정해서는 또 산화제 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지금 여기에 도포하는 연모제는 호유에서 나온 A87과 M87을 A87을 3으로 잡고 또 M87을 1로 잡아가지고 두피 쪽은 산화제 농도를 4.5%로 했고 모발 끝 쪽은 3%로 낮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에 보이시죠? 두피 쪽에는 온도로 인해서 밝아질 것을 상정해서 도포량을 최소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브러쉬를 활용해 가지고 그냥 도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때 브러쉬를 활용해서 도포를 하게 된다라면 보여지는 것처럼 도포량이 많아져서 두피에 의해서 밝아지는 경우가, 두피의 온도에 의해서 밝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도포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하시고 두피 쪽으로 가실수록 도포량을 최소화를 시켜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염색을 하실 때든 커트를 하실 때든 펌을 하실 때 왜 블로킹을 하는가? 블로킹을 하는 이유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블로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냥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보다는 숙달돼 있으시더라도 정확하게 블로킹을 나누셔가지고 도포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일의 능률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포를 하실 때는 항상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도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0도 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알칼리제에 의해서 볼륨감이 죽어 두피 쪽에 머리카락이 꺾여서 볼륨감이 죽어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도포를 하실 때에 텐션 없이 가볍게 빗질을 해 주시게 된다면 고른 도포에 의해서 발색과 착색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저희는 간혹 두피에 몽땅 볼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두피의 볼륨은 볼수록 이제는 자꾸 악영향만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왜 악영향이 생겨나냐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건강한 두피에 이 염색이든 펌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손님들이 이 펌도 많이 하셨고 또 염색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시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두피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연약해져 있는 이 두피에 뭔가 하나 잘못 걸려버리면은 절단 나는 수가 생겨납니다. 이 절단 날 것을 예방을 해야겠죠, 이제는. 여지껏 10,000명의 손님한테 이 시술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고 또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재수가 더럽게 없이 만 한 번째 오신 손님이 딱 문제가 돼버리면은 어떨까요? 그동안 10,000명의 손님한테 시술해서 벌었던 돈을 한꺼번에 다 까먹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제가 이 두피에다가 염색약을 안 바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술하는 방법은 이 초보자들이나 또 혹은 예전에 다 아시고 계셨지만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고 계셨던 우리 기성세대의 미용인들을 위해서 아주 참 좋은 모델이 섭외가 된 것 같아요. 이걸 기초로 다시 한 번 더 대책임질하면서 우리 염색의 시장을 좀 폭넓게 확보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꼬랑지 빗으로 빗질을 하실 때 절대 텐션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텐션을 주게 된다라면은 머리카락이 다소 물러질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꼬랑지 빗으로 빗질을 한다고 그래서 손상이 더 많이 되느냐 뭐 어쩌느냐 참 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시술자의 어떤 숙달된 과정, 숙련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내가 배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배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말씀들 그만하시고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 이제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자. 내 방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남이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미용 이 진보보다는 퇴보가 더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두피에 안 묻게 보르는 방법 그것이 이처럼 꼬랑지 빗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문질러 주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고르게 모든 힘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는 다소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블로킹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일의 능률을 위해서입니다. 일의 능률이란 것은 정확성이죠. 그리고 빠르기죠.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블로킹을 나누셔 가지고 돋보여 주십시오. 이처럼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진행을 하시면은 역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를 다 똑같은 명채도로 온도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네이프분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멋내기 개념이라면 꼭 네이프분부터라는 그 생각을 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곳부터 도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들은 이제 버려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미용에 입문하신 우리 미용사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여지껏 배워왔던 거 조금 더 발전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이처럼 차곡차곡 한 패널 한 패널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바로 사이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멋내기 개념의 특권입니다. 특권. 멋내기 염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부터 한다고 해서 나빠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내기 염색은 꼭 내 부분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저 역시 지금 여기까지는 내 부분부터 시술을 합니다만은 곧바로 사이드로 넘어갈 것입니다. 왜? 사이드 쪽에 조금 밝게 표현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백 부분이 끝나면 사이드로 진행을 합니다. 사이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할 곳은 관자놀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관자놀이 부분은 머리카락이 가늘죠. 그래서 착색이 굉장히 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사이드에서는 큰 어려움이 난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이 햄라인 쪽들은 전부 가는 머리카락이다 보니까 염색약이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그 착색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로 이 관자놀이 부분하고 햄라인 쪽에는 염색약을 묻힌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훑고 지나간다는 개념으로 도포를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에 도포를 한 염색약, 그 꼬랑지 빛에 남아있는 색상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멋내기 염색을 하면서 이 백 부분 하다가 사이드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멋내기라는 개념은 이 모든 것을 다 한 가지의 패턴으로 맞추라는 그런 것이 멋내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고로 이 멋내기를 하실 때는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곳부터 하나씩 잡아 나가시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 모델은 지금 머리카락도 굵고 전형적인 동양인의 버진 헤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갈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빨강색이 나올 가능성이 100%인 머리카락입니다. 이런 머리카락에 빨강색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강색의 보색인 녹색이나 아니면은 이 회색을 활용해서 도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87에다가 M87을 혼합을 해서 지금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빨강색이 나올 것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색의 대비를 도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전문가인 미용사들하고 일반 소비자들하고 차이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지식인란에서 염색하는 방법하고 꼭 누르기만 하면은 띠디딕 다 떠버려요. 보색의 활용 방법부터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잡다구리한 것들까지 또 친절하게 우리 미용사들이 또 글을 올려놓은 걸 그대로 소비자들은 답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용실에는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그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줄어드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게끔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저하고 공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만큼 조금 더 폭넓은 염색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사이드가 끝이 나면은 다시 크라운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크라운 부분은 이 머리카락이 좀 서 있는 경향이 있죠. 서 있는 경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고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나다 보니까 좀 뻣뻣이 이 빛이 투과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이 부분이 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허다하거든요. 그 허다한 손님들을 미리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서 사이드 끝나고 난 다음에 크라운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크라운 부분으로 이동을 하실 때에도 이런 브러쉬를 쓰더라도 역시 두피 쪽에는 도포량을 최소화를 시키셔야 된다. 두피 쪽에 도포를 하실 때는 브러쉬를 세우셔가지고 가볍게 훑어주시면 되겠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처음 미용을 배웠을 때 그때를 상기시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두피 쪽이 온도 차로 인해서 밝아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화제 농도를 낮춰서 도포를 하고 또 염색약을 도포를 하실 때는 분명하게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도포를 해줘라. 그리고 시간이 다소 한 3, 4분, 한 5분 정도 더 걸리더라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서 몰라드려라. 그것만이 앞으로 우리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방법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리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던 우리 미용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새롭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러지 않으시다라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하고 큰 차이가 없다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셔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훨씬 좋겠죠. 한쪽 부분에 크라운 부분에 도포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도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 방치 30분을 두시고 그리고 나서 헹구시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마무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신다라는 신생모부 두피 쪽의 부분이죠. 이처럼 산화제 농도를 낮추셔가지고 시술을 하시면은 두피 쪽이 밝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정확히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그 버진 헤어보다는 한 2레벨 정도 올라간 상태, 이게 6레벨 정도가 된 상태에서 적색이 거의 보여지지 않는, 그러죠. 완전 블론드의 상태의 갈색이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더라도 한 15일, 20일 정도 지나면은 적색이 조금은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가 활용하는 연모제라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산화제 농도를 그처럼 높이지 않고 낮춘 상태에서 시도를 한다라면은 어떻습니까? 언더톤의 레벨도 그처럼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신생부와 기염부를 이렇게 두피 쪽과 모발 끝 쪽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이제 막 미용에 입문한 우리 이 디자이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역시 지금 여기에서는 조명이 뒤편에서 상당히 강력한 적색이 흘러들여다 보니까 조금 붉은 기운이 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태양빛에 나가 보면은 오히려 회색의 느낌이 더 강하게 도는 그런 이 언더톤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는 염색이라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보시다시피 조금 숙여 보실까요? 두피 쪽에 염색약을 전혀 도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두피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뭐 얼룩이 생겨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죠. 보시다시피 전혀 그런 느낌들은 없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연구해 나가신다라면은 분명 홈 컬러로 돌아가셨던 소비자들은 다시 우리 미용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소 미용사들의 눈치를 보면서라도 이처럼 이쁘고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컬러로 이 연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그것은 우리 미용인들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씩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미용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Taking it slow and let the wind play with your hand. Buttercup rest from your mind, and they've been keeping you so blind.